토지이야기 TV. 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영입니다. 요즘 시골집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실제 주말 거주 목적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투자를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럼 조금 전 사진 속에 봤던 그 집 5천만원짜리 집을 2,500만원에 가져온 사례입니다. 저와 카카오 마탱이를 타고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마탱이야 뭐해? 인사드려 시청자님께. 안녕하세요, 카카오 마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랑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카카오 마탱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파란색 양철 지붕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전형적인 시골 골목길입니다. 그쵸? 마탱이가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뭐 그랜다이저도 지나가겠다고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멘트 포장이 아니라 그래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던 찰나에 조금 전 사진 속에 봤던 그 집이 좌측에 보입니다. 파란색 양철 지붕이네요. 여러분도 어릴 적 시골 추억이 생각나지 않나요? 전형적인 이 시골집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양옥집처럼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수건도 걸려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만일 보시는 이 집이 5천만원짜리 집이 2,500이라면 시청자님들은 이 집을 내 걸로 가지고 오시겠어요? 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용도라면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에 있어서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죠. 이런 시골집이 경매 공매 시장에 나와 감정가 4,660 대비 반틈 정도 가격으로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요. 2,565만원, 거의 반값에 가져왔죠. 그럼 이분은 이 토지를 투자 용도로 왜 가져갔을까요? 실제 조금 전 영상에 보셨듯 그 사진 속에 수건이 걸려 있다는 것은 실제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분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토지 낙찰받은 가격에 건물에 20%의 수익만 남겨도 괜찮다는 생각에 그렇게 가져왔겠죠. 20%만 가져와도 단기에 짭짤한 수익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쉽게 넉넉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손땡땡님께서 1981년 8월 달에 소유권 보존을 목적으로 했고요. 2003년도에 그 자제분인 손땡님께 증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상속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고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그 자제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때만 해도 자제분은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계시고 그 다음에 부친께서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이 근처에나 여기에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자제분이 타지에 살고 실제 부모님이 살고 있다면은 이 시골집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부모님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때 당시 때 이제 주요 등기 사항을 봐도 손땡님은 부천시에 이때가 언젠가요?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만일 여기에 부친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자제분이 사업이 잘못돼서 세금 체납을 해서 공매까지 왔다 그러면 부친은 이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점이 되겠지만 만일 부친이 안 살고 이 자제분 손땡님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가 살고 있는지
등기부 등본만 봤을 때는 부친이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원비드 공매 그 사건의 입찰 정보를 누르게 되면은요, 지금은 낙찰이 되어서 여기에 공매 명세 정보라는 게, 재산 명세라는 게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공매 입찰일 일주일 전에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낙찰이 되어도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원래 그 입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 재산 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 세대는 어떤지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럼 요것도 같이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니까 손땡님께서 전입일자가 2013년 1월 10일 날 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실제 부친은 그간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집에 부친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손땡님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장을 가셔서 누가 살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떤지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토지는 말대로, 자, 위임기간이 영동세무서인데 채무가 얼마입니까? 1265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천만원짜리 집이 반값 떨어지도록 1200만원을 못 갚아가지고 이 손땡님께서 놔두셨을까요? 그만큼 사업 실패로 인해 갖고 단돈 1400만원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집이 5천만원짜리가 반값까지 떨어질 때까지 갚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낙찰 받은 사람은 여기 손땡님이, 자제분 그 손땡님이 살고 계시다 그러면은 협상이 쉽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집을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막 개발지역이고 또 사람들 인구 유입이 되는 데라 그러면 이 집에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이사를 시켜서 팔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시골집에는 자꾸 인구 노령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빈집들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받은 거는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말 그대로 시골집에 거주 목적이나 살고 싶다면은 관심 있는 지역에 마을에 먼저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면사무소에 귀촌이나 귀농에 협조를 구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한 그 동네에 마을 이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마을 이장님 분께, 자, 이런 집을, 저렴한 집을 좀 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귀촌이나 귀농을 하려고 한다라고 진짜 뭐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에 또 이런 집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속으로 이제 땅을 이제 말 그대로 소유권 상속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처분을 못 해가지고 그대로 시골집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집을 누군가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마을 이장님이 연결해줘서 조금 더 이렇게 경매 공매로 사는 것보다도 저렴한 건매물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토지이야기 TV의 토통령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 그대로 경매 공매로 저렴하다고 해서 말 그대로 낙찰을 받아서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실제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